대입 정시 원서 접수가 모레 시작됩니다. 학생별로 유불리를 따져봐야 할 변수가 많습니다. 윤갑근 전 청주 상당 당협위원장이 내년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우택 충북도당 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내며 공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청주의 한 지하차도에서 누수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자칫 빙판길로 변해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충주 상공회의소가 전국 최초로 산업안전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컨설팅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는 30일부터 대입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올 수능이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으로 치러졌고 특히 올해부터는 문이과 교차 지원도 가능해져서 학생별로 유분리를 가를 변수가 많아졌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올해 정시는 90% 이상을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해 지난해보다 5,200명가량 더 뽑습니다. 특히 올해는 문과와 이과 학생이 함께 수학을 치르고 점수도 같이 산출하는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처음 실시됐습니다. 문과생이 이과생에 비해 크게 불리할 걸로 예상되는 데다 교차 지원 변수까지 생긴 겁니다. 모의 지원 쓸 때도 확실히 이과 학생들이 조금 보여요. 제가 희망하는 쪽은 역사 아니면 역사 교육인데 근데 이쪽에서도 이과 학생들이 적게 보이는 편이 아닌 거죠. 내가 점수가 안 돼서 난 그래도 대학을 선택할 거다. 그래서 뭐 경영이나 경제 쪽으로 대학을 지원할 거냐. 이게 이제 변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이제 인원이 생길 거냐. 수험생들은 우선 전체 모집 인원이 아닌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의 선발 인원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 현재 발표된 모집 인원은 수시 미등록 2월 인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지원권 대학들이 올해 어느 정도의 2월 인원이 발생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여기에 통합형 수능으로 생긴 국어, 수학 선택 과목 간 점수차에 따른 유분리를 줄이기 위해선 선택 과목별 반영 비율을 잘 따져서 지원해야 합니다. 250점을 맞았더라도 수학을 잘해서 250을 맞았느냐, 국어를 잘해서 맞았느냐, 탐구를 잘해서 맞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자기가 잘 본 과목을 가중치를 더 주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한. 이번 정시 원서 접수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를 2달여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라임 관련 재판에서 풀려난 윤갑근 전 청주 상당 당협위원장이 하루 전 상당 예비 후보로 등록한 정우택 현 당협위원장을 정우택 씨라고 부르며 공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라임 펀드 로비 의혹에 대한 2심 재판에서 무죄로 석방된 윤갑근 전 청주 상당 당협위원장이 내년 3월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인물교체, 세대교체를 내세운 윤 전 위원장은 자신이 옥중에 있는 사이 빈자리가 생겼다고 상당을 차지한 것은 정치 도의가 아니라며 정우택 현 상당 당협위원장을 정조준했습니다. 또 정 위원장이 지난 총선에 공천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은 중앙당의 백서도 개인이 발간한 공당에서 인정할 수 없는 조잡한 수준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대법원 선고를 앞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도 전례를 들어 출마에 문제될 게 없으며 전략 공천이든 경선이든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에 대한 회의, 인간에 대한 회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의라는 것들이 과연 있는 것인지. 1년여간 수감 생활을 한 심정에 대해서는 자신은 정치적 탄압을 받은 희생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납득하기는 좀 어렵고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저를 희생양 삼은 정치적 탄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천신만고 끝에 정치로 돌아온 윤갑근 전 위원장의 가세로 국민의힘 공천 결과는 예측 불가의 혼전양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빙판길 사고는 언제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개통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청주의 한 지하차도에 누수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청주시 오송읍의 한 지하차도 한가운데 많은 양의 물이 고여 있습니다. 최근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계속되면서 운전자들은 빙판길로 변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어디서 새는지 잘 모르겠는데 바닥에 물이 겨울에 납치거나 빙판 되면 위험하겠던데 10월 말 그때쯤 되는 것 같은데. 자칫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운전자들의 민원은 이미 한 달여 전부터 접수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조치라고는 빙판길 주의 표지판과 함께 하루 2차례 염화칼슘을 뿌리는 게 전부입니다. 해당 도로에 대한 관리 책임은 충청북도에 있지만 준공 뒤 10년간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은 공사 발주처인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과 시공사에 있어 보수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예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하자보수 기관에 들기 때문에 하자보수 요청을 했어요. 공문으로도 요청 여러 번 해가지고. 지하수 또는 노면수가 원활히 배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공사 측은 현재 추가 배수 시설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주처와 시공사, 관리 책임자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당장은 사고를 막는 게 시급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마스크는 이제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마스크를 장시간 동안 쓰다 보면 갖은 불편함이 발생해 마스크 가드나 귀 보호대 등을 따로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발견됐고 차단 효과도 떨어진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오랜 시간 쓰고 다니다 보면 습기가 차거나 귀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덜기 위해 마스크가 얼굴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마스크 가드나 귀를 아프지 않게 하는 이어 가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이게 귀가 아프지도 않고 좀 푹신푹신하고 좀 자국도 안 남고 이러는 것 같아서 오래 마스크를 착용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꼭 착용하고 다니는 편이에요. 하지만 마스크 액세서리를 사용하면 오히려 방역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유해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KF94 보건용 마스크에 마스크 가드 10종류를 덧대어 시험했더니 8개 제품이 유해 물질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개 제품은 외부로 공기가 기준보다 많이 샜고 2 제품은 턱과 코 부위에 틈이 크게 발생해 아예 시험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일부 귀 보호대에서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10개 제품 중 한 제품은 금속 단추에서 기준보다 2배가 넘는 수치의 니켈이 나왔고 다른 한 제품의 경우 인조가죽끈에서 안전 기준을 넘어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습니다. 유해 물질이 검출된 2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 환불 등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회신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마스크 액세서리의 안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되는 연말인데요. 최근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는 법인단체의 고액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대한적십자사 법인단체 고액 기부클럽 충북 5호와 6호 그리고 7호가 탄생했습니다. 이들 기업 대표들은 RCSV로 명명된 사회공유가치 인증을 받았습니다. 모두 충북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그동안 적십자사에 1억 원 이상 꾸준한 기부를 실천해 왔습니다. 적십자사 충북지사는 감사패와 함께 기부자 얼굴을 새긴 부조를 명예의 전당에 헌액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고 또 나름 그 순간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기부하는 그런 어떤 보람이 아닐까. 지난 17일에도 도내 3곳의 향토기업 대표가 고액기부클럽에 동참하는 등 이달 들어서만 모두 6명의 경영인이 고액기부클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나눔 문화의 실천은 이제 기업 경영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기업인들이나 많은 분들이 좀 이 어려움에 같이 동참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좀 조금이라도 성의를 해서 나누자. 나눔과 배품을 실천하시고자 고액안에스 클럽에 가입하신 기업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선한 영향력이 우리 사회에 밝게 비춰지기를 기대합니다.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게 되는 연말. 코로나19가 경제 전반을 어렵게 하고 있지만
온정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오히려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CJB 공우표입니다. 내년 1월 27일, 그러니까 한 달 뒤부터 말도 많고 걱정도 많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충주 상공회의소가 전국 최초로 산업안전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컨설팅에 나섰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의 한 중소기업입니다. 지저분했던 공장 바닥이 깔끔하게 탈바꿈했습니다. 설비 주변으로 유출됐던 오일도 깨끗이 제거됐고 아무렇게나 널려있던 공구들도 깨끗하게 정리됐습니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의 본격 시행에 앞서 충주 상공회의소가 마련한 산업안전위원회의 현장 지도와 컨설팅 덕분입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그다음에 일단은 직원들의 의식 구조도 많이 바뀌었고, 예, 그다음에 뭐 내 주변을 갖다가 일단 가장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 자세부터 바뀐 것 같아서 일단은 큰 성과라고 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등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대폭 강화된 법입니다. 본격 시행을 한 달 앞두고 현장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장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항상 이게 마음의 중압감을 갖고 근무하는 데 있어서 그 스트레스가 그런 데 있어서 너무 심한 거죠. 충주 상공회의소가 전국 최초로 산업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 컨설팅을 지원해 기업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면 산업안전 인정서를 발급해 주는 겁니다. 전국 상공회의소에서는 처음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내년에는 조금 더 확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충주시 전 기업이 이 안전재해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현장 컨설팅은 내년부터 충주시 내 120개 기업에 확대 시행되고 김천시와 구미시 등 타 시군에서도 벤치마킹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은과 옥천을 제외한 도내 9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청주에서 절반이 넘는 40명이 확진됐습니다. 도내 집단 감염 고리는 8곳으로 대부분 초등학교와 학원 등을 중심으로 연쇄 감염 양상을 보였고 학생 확진자가 절반에 달하는 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코로나19 3차 예방 접종률은 33.1%, 누적 확진자는 11,3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달 연속 상승하던 충북 소비자들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다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도내 4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12월 충북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100.5로 한 달 전보다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심리 냉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가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세종시와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도로 개선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복청 등은 오는 2028년까지 1,800억 원을 투입해 옥산 교차로와 청주공항 교차로 사이 14.3km 구간 중 3.9km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고 5곳의 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세종시에서 청주공항까지 28km 구간이 논스톱으로 연결돼 청주공항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 내수 북이면 주민대표위원회와 청원구 이통장협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17 전투 비행장의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40여 년간 밤낮 없는 전투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지만 국방부의 엉터리 조사로 보상은 쥐꼬리 수준이라며 비행단 이전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명탑 설치 불가라는 과도한 제약에 묶여 내수체육공원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며 대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충주에서 SRF, 폐자원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업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시의 도로 점용 허가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 업체는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법적 기준치 이하인데도 충주시에 신청한 도로 점용 허가가 2차례나 보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주 지역 시민단체들은 SRF 연료는 소각 시 다이옥신 등이 배출되고 오염물질이 충주 시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내일부터 시청 앞에서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청주시 산하 170여 개에 달하는 위원회에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선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질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20년 기준 시정참여제도 평가 결과 산하위원회와 위원 수가 양적으로 급팽창했지만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민간인 위원장과 여성 위원 비율을 높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청이 경무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황창선 청주 흥덕경찰서장은 충북청 자치경찰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흥덕경찰서장에는 마경석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이 전보됐습니다. 이상수 대전청 자치경찰부장은 충북청 공공안전부장을 맡았으며 노규호 현 충북청 수사부장은 유임됐습니다. 충북체육고등학교에 체육특기자가 아닌 일반 학생이 입학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충북체고는 체육특기자만 입학할 수 있었지만 오는 2024년부터는 한 학급 25명을 일반 학생으로 모집합니다. 기존 체육특기자 신입생 3학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청주시가 19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옛 청주 모습을 담은 사진첩인 청주 그곳을 발간했습니다. 도시 재개발 등 급속한 발전으로 잊혀져가는 주요 건축물과 축제 등을 사진으로 엮은 것으로 옛 사진 122점과 현재 사진 102점을 담았습니다.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등에 사진첩 1000부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자금 신청을 내년 1월 28일까지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49세 미만 나이에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청년 농부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 달 최대 100만 원씩 최장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의 국정과제로 올해는 충북에서 101명이 지원받았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